안녕하세요. 저는 시대인재 4기 5기를 다녔고 한양대 의대에서 반수를 해서 고려대 의대에 진학하게 된 이소희라고 합니다. 저는 고3 때 수시에서도 제가 원하는 학교에 합격하지 못했고 정시에서도 원하는 만큼의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재수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다른 과목에서는 원하는 만큼의 성적을 받았는데 이제 수학에서 한 문제를 틀려서 그 점이 굉장히 아쉬웠어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반수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 길었고 작년 수능에 대한 아쉬움이 겹쳐져서 반수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반수를 시작하게 된 건 한 5월 말쯤이었는데 그때는 과외나 TA 활동을 하면서 약간씩 공부를 해두고는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진 않아서 유평을 볼 때는 준비가 좀 덜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유평을 칠 때 좀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가장 많이 준비를 했던 수학에서 미스가 나서 앞으로 수학이나 과학에 좀 많이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수를 시작해서 학원에서 공부를 하게 됐을 때 처음에 좀 힘들었던 점은 제가 새벽에 늦게 잠들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성격이었는데 그걸 한 번에 바꾸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도 제 정신력으로 좀 버텨서 새벽 6시에 항상 일어나서 밤 12시에 잠드는 이 패턴을 수능날까지 계속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평 즈음에는 어느 정도 실력이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과학에서 미스가 나서 그게 좀 많이 걱정이 컸고요. 그리고 국어,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많이 난이도가 쉽게 나온 편이라 어려운 수능을 위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서바이벌이라는 모래주머니를 통해서 어렵게 훈련을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국어는 저는 평가원과 사설의 문장은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설보다는 평가원에 좀 더 주력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지문이나 문제 유형 같은 건 어떤 패턴이 일정하게 나오기도 하고 또 고난도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 보는 문항이 수능에 또 새롭게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설을 통해서 어느 정도 훈련만 거치고 나머지 문장 구조나 지문 전체의 구조 같은 건 평가원의 지문을 위주로 좀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사설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학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내가 모의고사 때 어떤 순서로 풀어야 하는지 예를 들어서 저는 지치지 않기 위해서 독서와 문학을 번갈아 가면서 풀었고요. 80분이란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G2라는 과목을 선택했는데 아무래도 2 과목은 컨텐츠가 굉장히 불모지라고 할 만큼 양이 적기 때문에 저는 컨텐츠를 최대한 잘 활용하기 위해서 서바이벌이나 엔서바 이런 자료들을 그냥 한 번씩 풀어 넘기기보다는 최대한 아이패드나 핸드폰을 이용해서 중요한 문제들은 찍어서 보관하고 정말 틈틈이 보거나 아니면 모르는 점이 있으면 선생님이나 컨텐츠 관련해서 의견을 작성하는 란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슬럼프라는 건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성적이 떨어진다기보다는 되게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합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중간쯤에 이제 제가 가장 자신 있었던 수학이라는 과목에서 계속 100점이 나오지 않고 되게 불만족스러운 성적이 나와서 그때 한창 슬럼프를 겪었는데 보통 주변의 다른 친구들은 일탈적인 행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수능이라는 영역을 벗어나서도 진지하게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을 때 그런 좀 일탈적인 행동을 참고 인내심을 갖고 계속 공부를 해나가는 게 앞으로 삶의 태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더 공부에 정진을 하고 최대한 체력을 비축해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좀 생활 패턴을 가다듬도록 노력을 했더니 수능 한 2-3주 전부터 갑자기 성적이 오르고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좀 평안을 얻었던 것 같아요. 수능장에 딱 가서 국어 시험을 쳤을 때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여러 번 시험을 치다 보니까 국어라는 과목은 애초에 확신이 들 수가 없는 과목이구나 라는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국어 시험이 꽤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치고 나서 그냥 국어는 원래 이런 과목이니까 내가 어려웠으면 다른 사람도 당연히 어려웠겠지 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마인드를 정리하다 보니까 수학을 풀 때도 좀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아웃켈라라고 하시는 윤한석 쌤한테 컨설팅을 받았는데 재작년과 작년 둘 다 컨설팅을 받아서 굉장히 쌤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고 쌤이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해도 항상 다 받아주셔서 뭐 면접 관련한 질문이나 그런 것도 다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제가 지원을 해서 뭐 합격자 발표나 혹은 원서 접수 전전날에는 항상 계속 상시로 연락을 주셔서 제가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지에 대한 방안을 여러 가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물론 선택은 저의 몫이지만 그에 대한 기회를 분명하게 알려주신 분이 그 윤한석 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학교를 지원하고 합격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3번의 수능을 치렀는데 아무래도 점점 수능을 치게 되면서 수능에 대한 부담감이 줄었던 건 맞아요. 하지만 수능은 굉장히 1년에 한 번 있는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 시험에 투자를 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분명 수능을 준비하기까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쉽게 재수나 반수를 결정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수능은 본인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을 수능 공부하는 데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하고 절대 가벼운 마음으로 쉽게 도전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리고 수능은 재능이냐 운이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모든 시험에는 항상 그 재능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학생의 개인의 의지만 있다면 이건 노력으로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운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는데 사실 이건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던 부분이었어요. 차라리 그 운에 대해 걱정하기보다는 불운을 뛰어넘을 만큼의 노력을 할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재수도 해봤고 반수도 해봤잖아요. 이 시간이 굉장히 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시간이 생각보다 엄청 빨리 가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공부에만 전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간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스테인즈에서 보낸 기억이 그렇게 좋은 기억만은 아니었지만 제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을 여기서 공부를 하면서 보냈고 그리고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컨텐츠도 그렇고 TA 활동을 하면서 많은 도움을 줄 예정이기 때문에 제 인생의 청춘을 여기에 바친다는 의미에서 스테인즈는 청춘이다 라고 생각합니다.